실장이 너무 많고 길고 힘들어요. 지금 무차별 곡선 하고 있는데 내용도 너무 많고 괴로워서 한강 남은 거 그냥 건너뛰었어요. 이렇게 공부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너무 안 나고 전 거 기억도 많이 안 나고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또 학교 시작하면 공부할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1회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 거 넘어갔고, 다음 게 뭐냐면 현시선호 이론 이런 거예요. 현시선호 이론이라는 거는 직접 관찰을 해가지고 파악하는 어떤 선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호가 뭐 숫자나 어떤 순서로 표시된다기보다는 그 소비자가 직접 선호를 어떤 거를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관찰된 데이터 도출하는 그런 걸 현시선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시선호 이론에서는 전에 우리가 배웠던 어떤 이행성이라는 그런 기본 공리가 성립이 되지 않고요. MRS나 MU가 체감한다는 법칙, 무차별곡선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현시선호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가정이 소비행위의 일관성과 논리성과 합리적과 객관적인 게 가정이래요. 그래서 일관성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그래프에서 원래 예상선이 이랬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검정색이라고 했을 때 이 Q0보다 Q1을 Q0를 더 선호했을 때는 Q0를 Q1보다 직접 현시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Q1을 Q0보다 직접 현시 선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관적이어야 되고 계속 쭉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Q1을 Q2보다 이게 바뀐 예산선에서 더 선호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Q0와 Q2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원래는 예산선이 바뀐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는 Q0랑 Q2를 현재 상황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직접 비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간접 현시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공리가 만족되면 약공리 무조건 만족되는 것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약공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고, 약공리만으로도 수요 곡선이나 수요의 법칙, 소득효과 대체효과, 무차별 곡선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공리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최초 구입점 Q0가 선택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한 예산선에서 여기를 제일 선호했다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Q0를 제일 선호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바뀐 예산선이 이렇게 파란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Q1은 사실 최초의 예산선에서 포함이 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Q1보다는 Q0를 선호했기 때문에 최초의 예산선에서 Q0가 최초 구입점에서 선택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최초의 예산선에서 여기를 선택했다면 여기는 선택하면 안 되고 바뀐 예산선이 여기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네요. 약공리. 하지만 선호 자체만 보면은 이렇긴 하겠네요. 그쵸?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점은 다 되겠죠. 약공리가 충족돼요. 왜? 이게 간접적으로 말고 직접적으로는 얘를 지금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더 좋은지 여기가 좋은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충족된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반면에 만약 수치에 선택했던 점이 여기 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점들 중에서 여기를 제일 선호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예산선에 전에 가장 선호했던 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Q1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바뀌기 전에 여기랑 여기 중에서 여기가 더 좋다고
접학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뀐 예산선에서는 여기랑 여기랑은 비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Q3는 제외된다고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교점이죠. 교점이 최초로 구입한 점이라고 했을 때는 옛날에 있던 예산선에서 Q1보다 Q0가 훨씬 더 좋다고 이미 판결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뀐 예산선에서는 Q1이랑 Q0 중에서 Q0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Q1 구간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대신에 Q2는 비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뭘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완전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볼게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무차별 곡선의 현시선호 이론을 통해서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이 진한 파란 색깔 예산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격 하락 등이 이제 원인이 돼서 이 파란 색깔이 로 예산선이 이동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A점이 뭐냐면은 바뀌기 전의 예산선에서 가장 선호되는 소비점이었고, 이 B도 바뀐 예산선에서 가장 선호되는 소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요곡선을 도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요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체효과, 효속효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효과, 효속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때 여기서 결과적으로 예산선이 바뀌면서 A에서 B만큼 소득이 변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효과, 소득효과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무차별 곡선이 여기 지금 없기 때문에 바뀐 예산선을 평행하고 소비점을 지나도록 선을 그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선을 그은 상황에서 A와 C는 대체효과라고 할 수 있고, C와 B는 소득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보상 수용 곡선과 보통의 수용 곡선을 그린다면 이건 수요 곡선을 도출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의 도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예산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예산선보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덜 선호되는 영역일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여기 부분은 더 선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